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제주 학폭 변호사로서 수많은 학폭 사안에 대해서 법적 조력을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학폭 사안에 대한 확실한 노하우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학폭 사안의 경우 학폭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미성년자이며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인 관계로 학폭 사안으로 인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폭 피해자의 경우 등교를 거부하고 심한 경우 자해행위까지 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학폭 피해 학생들을 볼 때마다 학폭 피해 사안의 엄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며 최선의 법적 조력을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은 학폭 피해자가 학폭 가해자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폭 담당 교사에게 학폭 사안을 신고하는 조치입니다. 학폭 담당 교사에게 학폭 피해 사실과 학폭 가해자 및 목격자 정보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학폭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학폭 사안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학폭 담당 교사가 학폭 사안을 접수하면 학폭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학폭 가해자 및 목격자를 불러 진술을 듣게 되며 이 과정에서 학폭 가해자의 학폭 사실이 확인되면 학폭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만 학교 측 처분이 마땅치 않는 경우에는 학폭 심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학폭 심의에서 다시금 피해 진술과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사기관의 학폭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는 조치입니다. 학폭 가해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학폭 피해자는 가해자 및 가해 행위를 특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죄명 및 적용법조를 명시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고 나면 수사기관은 피해 학생을 조사한 후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되고 가해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가해자를 소년부로 송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죄질이 중하거나 보호처분 전력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절차가 시작되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해자 및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과 더불어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묻거나 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게 되면 사실상 가해자의 부모를 금전적으로 징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원한다면 반드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주 학폭 변호사로서 정리하자면 학폭 가해자에게 응분의 대가를 받게 하려면 학폭 사안 신고,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가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폭 피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학폭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